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광산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비문에서의 서기 395년 정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문상의 영락 5년 을미년인 서기 395년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정벌한 대상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아왔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현재의 통설은 이를 거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를 부여, 즉 북부여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비문상의 글자를 패려 또는 비려로 해석하는 이것에 대하여 거란 또는 부여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란이 맞을까요? 아니면 부여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까요? 이 각각 주장의 근거에 대하여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거란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주로 주류 강단 사학계에 의한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내놓은 것이 전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무시한 채 왜곡된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고구려와 거란의 위치를 미리 잘못 설정한 토대 위에서 이에 맞추기 위해 해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문상의 글자 해독은 그 오랜 세월의 마모에 의하여 해당 글자를 패려 또는 비려로 해독합니다. 이에 대하여 패려이든 비려이든 간에 본인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는 부여가 아니고 거란이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거란은 선비족에서 분파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전의 지식대로 중국 사서 기록상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되 이 중국 사서 기록상에 바로 당사자인 거란의 요나라 정사인 요사지리지 선비족 발상지와 같이 나오는 것에 의하여 더욱 입증이 됩니다. 단지 이를 주류 강단사학계는 모든 중국 사서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문상의 기록인 패려 내지는 비려로 해석되는 글자는 본인의 연구 결과 패려가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연히 설명이 될 것이지만 이에 의하여 이 비문에 대한 그동안의 중국축과 주류 강단사학계의 주장과 수많은 다른 주장들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여기서 제시할 새로운 연구에 의한 비문 해석이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패려 내지는 비려를 해석한 거란에 대하여 확인하면 이 비문상의 패려인 거란족은 중국 사서상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 우리 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지금 살펴보는 비문상의 고구려의 이 거란 정벌 사항인 영락 5년 을미년인 서기 395년 이전에도 이미 이 기록과 같이 이미 7년 전인 서기 378년에 거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서기 395년 활동과는 달리 이보다 3년 빠른 같은 광개토 태왕 활동으로 서기 392년 기록되어 있어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면 사서 기록과 같이 비문 기록상에 서로 3년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광개토 태왕 이전에 거란이 고구려를 침범한 사실이나 비문상과 삼국사기 기록상과 3년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거란이 고구려의 북쪽 변경을 침략하고 고구려는 비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서 기록상에는 북쪽에 있는 거란을 정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하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첫째로 거란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비문상의 거란 정벌 기록상의 위치가 바로 고구려의 북쪽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사실에 의하면 본 필자가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가 맞고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에 의한 현재 정립되어진
우리 고대 국가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수많은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 것과 같이 바로 이 사실에 의하여도 입증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의 고구려의 요하 동쪽 위치와 거란의 요하 서쪽 요령성 조양시 북쪽의 시라무랭강 유역 위치 정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하면 고구려는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야 거란이 나오기 때문에 사서 기록상의 북쪽이 아닌 것입니다. 즉 고구려와 거란 위치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사서 기록이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지금까지 중국 측과 주류 강단사학계가 그동안 이 비문상의 이 광개토 태왕의 거란 정벌 루트로 설정해온 요하 서쪽으로 해서 다시 북쪽으로 간다 하는 것이 잘못으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는 차츰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말씀드린 대로 비문상의 글자가 비려가 아니고 패려라고 해독한 점, 그리고 이 패려가 부여가 아니고 거란으로 해석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끌어는 고려는 즉 맥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맥족이라고도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본 필자의 여러 설명에 의하여 고조선, 부여, 고구려 계통은 맥족이고 신라는 예족으로서 이들이 합쳐진 족속이 예맥족으로서 이들이 바로 중국 사서상의 소수맥인 선비족이고 이 선비족에서 분파된 것이 바로 거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 사서상에는 소수맥이 등장합니다. 물론 중국 사서는 구려를 고구려와 동일시하는 착각 내지는 오류에 의하여 이 구려를 맥이라고 하여 고구려로 하고 또한 구려의 별종을 소수맥이라고 하였으나 사실 있는 맞는 사항도 있으나 틀린 사항도 있습니다. 즉 소수맥이 선비족인 것은 맞는 사실이나 구려가 맥이고 이 구려의 별종이 소수맥이라는 것은 중국 사서가 현토군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구려족을 고구려와 동일시하는 기본적인 인식 부정과 혼란에 의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고구려가 이곳 현토군 고구려인에서 생겨난 것으로 하여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졸본성을 현토군 인근에 위치시킴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 만주 지방에 위치시키는 잘못된 역사 사실이 고착화되는 한편 이 구려적 고구려 맥족의 별종이 소수맥이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실하므로 이 소수맥이 선비족과의 연계는 하지 않는 잘못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소수맥을 선비족이라고 한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역사 인식과 지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그들이 한반도 인근에 설정한 고구려 및 현토군 위치는 물론 선비족의 근원지가 이곳으로 되어 그들의 전체 잘못된 식민사학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토군과 소요수의 소수맥과 선비족 사실만 제대로 정하더라도 우리 고대사 국가를 한반도 인근에 정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분명히 고구려와 구려는 다른 것이지만 구려가 맥족이라는 사실은 고구려와 혼돈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고 구려의 별종이 소수맥이고 이 구려와 소수맥이 모두 선비족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물론 고구려 그리고 구려와 구려의 별종인 소수맥인 선비족들은 모두 고조선 소속 족속으로서 결국 부여의 족속으로 같은 계통입니다만 세분하면 구려는 고구려와 다른 족속으로서 하북성 현토군 고구려 현에 있었던 족속이고 고구려는 이 인근에 있었던
본 부여족에서 분파하여 남쪽 산동성 졸본지방에서 나라를 건국한 후 북상하여 이 구려족의 현토군 고구려현 인근에서 활동하던 나라였습니다. 이 선비족인 구려와 구려의 별종인 소수맥은 바로 소수, 즉 소요수 지방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토군 고구려현 옆에 있었던 소요수, 대요수 지역으로서 나중에 요수가 있었던 요동무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선비족의 탄생지인 자몽지하 지역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선비족이 한나라 세력에게 밀려 서북쪽인 산서성 흔주시 일대로 옮겼다가 여기에서 선비족에서 분류되어 거란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선비족의 위치는 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당시 장성 북쪽, 즉 하북성 보정시 북쪽의 부여 서쪽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곳이 바로 선비족이 옮긴 위치인 산서성 흔주시 일대이고 여기서 분파된 거란족은 사서 기록대로 북쪽에 황수하를 둔 산서성 삭주시에 있었던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성의 북쪽 부여 및 부여의 남쪽 고구려 그리고 부여의 서쪽에 선비족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서 기록에 의한 것인데도 주류 강단사학계는 악랄하게도 이 기록 중 자신들이 부여 및 고구려 한반도 북부 지비정에 맞지 않는 장성이 북쪽에 있다는 기록만을 빼버린 채 고구려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 행위자 역사 조작 행위인 것입니다. 이곳에 앞서 원래 소수맥인 선비족이 탄생한 소요수는 대요수와 더불어 나중에 요수로 불리는 요동군 양평현 지역으로서 나중에 고구려 요동성인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이 기록과 같이 대요수인 자하가 양평현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 서쪽을 지나고 소요수인 고하가 이 양평현을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입니다. 이곳이 고구려 요동성으로서 이곳 인근이 바로 당태종의 요택지역입니다. 이 요택지역을 지금의 요령성 요하 인근으로 비정하는 것은 역사적 조작으로서 그렇다면 마자수이자 압록수, 양평현, 소요수, 대요수 사실들과 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사실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택의 요령성 요하 인근 위치 비정은 고구려의 위치를 요하 동쪽으로 왜곡 조작한 것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위치 비정에는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으로 왜 광개토 태왕 비문상에는 정사 기록상이 정벌 시기인 서기 395년 이전인 서기 378년과 서기 392년에도 거란으로 기록된 것을 패려라고 했을까요? 이는 비문상의 글자가 비려가 아니고 패려이고 이 패려를 거란으로 해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비문상의 글자가 비려이든 패려이든 그동안 이것을 거란으로 해석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해석한 다음 사항에 의하면 그 근거가 확실할 것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는 중국 사서상에 거란족의 원래 족속인 선비족의 소수맥 즉 맥의 일종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패르에서 한자 패는 한자 사전상 패입니다. 이 피는 사전상 식물 벽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입니다. 이 패와 같은 종류의 식물이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한자인 맥의 맥족인 고구려가 자신들은 식량으로서 기뉴한 쌀벼인 맥이라면 선비족의 한 부류로서 고구려 옆에 있어 고구려를 괴롭히는 상대인 중국 사서 기록상의 소수맥인 선비족을
이 쌀인 맥을 수확하는데 방해가 되는 피, 즉 뽑아 버려야만 진짜 식량인 맥인 벼가 잘 자라는 바로 그 상대를 낮추어서 폐려라고 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폐려는 맥의 떨거지인 폐의 한 부류라는 의미로 고구려의 러와 다른 폐의 려인 폐려라고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고려 내지는 고구려와 다른 폐려라고 낮추어 부른 것입니다. 이는 백제를 백잔으로 신라왕을 매금으로 낮추어 부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로써 소수맥의 맥과 고구려 족속을 맥족이라고 한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국 사서상의 소유수에서 탄생한 소수맥이 바로 선비족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이 소유수 지방에서 선비가 탄생하고 이곳에서 활동한 것이 입증되고 이에 의하여 이 선비족의 후예인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 소수맥 지방인 자신들의 탄생지인 소유수 지방인 발갈지간 요해지경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기에 이곳을 탈환하고자 온 국력을 기울여 이곳에 있었던 고구려를 제거하고자 침략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비족의 위치를 의령성 요하 서쪽으로 하고 고구려를 곧 동쪽으로 위치시키는 중국 측과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는 현재의 주류 강단사학계의 우리 고대사 정립은 그야말로 조작과 왜곡의 역사인 것입니다. 발갈지간 요해지경이 바로 소유수 지역으로서 선비족의 탄생지인 자몽지하 지역인 것입니다. 이곳은 발해와 갈석 그리고 요동과 예맥 사이의 땅인 것입니다. 이곳은 하북성 지역입니다. 예전의 발해인 천진만이나 갈석산 그리고 예전의 요동과 예맥의 땅이 같이 있는 곳은 구례의 별종인 소수맥인 선비족이 태어난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광개토 태왕 비문상이 영락 5년 을미년인 서기 395년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정발한 대상은 폐려로 통일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폐려는 원래 소수맥으로서 선비족에서 갈라져 나온 거란족이라는 사실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위치는 바로 이 하북성 지역이라는 이 모든 사실은 거란이 된 거란족이 세운 나라인 요나라 사서상인 이 사서 기록 내용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이 사서 기록에 의하면 이 거란족은 원래 선비의 땅인 소유수와 대유수 인근으로서 나중에 요수와 이 땅 인근이 요택 즉 당태종이 안시성 싸움 후 퇴각할 때 고생을 하였던 진흙벌이 있는 요택 지역인 선비족의 발상지인 소위 자몽지하에서 생겨났다가 이 땅을 위만조선을 멸한 한나라 세력이 차지하자 이 선비족 세력이 서북부 지방인 지금이 흔주시 일대로 옮겨 조조의 위나라 시기에는 계속 선비족으로 불리었다가 중국 사서상에는 북이때인 서기 386년 이후 삼국사기에는 이미 서기 378년에 이 선비족에서 갈라져 거란으로 불리는 과정에서 이 거란을 고구려는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기록과 같이 폐려로 낮추어 불린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는 위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사서 기록과 같이 원래 그들의 선조인 선비의 발상지인 소수맥의 소유수 지방이자 자몽지하와 그들의 발상지는 같은 것으로서 기록된 바와 같이 원래 선비의 땅으로 요택 가운데 살았었다 였다가 유주까지 710살이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 황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로 옮겼다가 다시 요나라를 세워 원래의 처음이 원래 선비 땅으로 요택 가운데인 그곳인 요하가 왼쪽으로 참호처럼 되어 있다로 되돌아온 것을 기록한 것에 의하여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요택 지방은 설명을 드렸고
유주도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요택 지방에서 서남쪽이 바로 유주지역으로서 이곳에서 710살이 떨어진 곳은 바로 산서성 흔주시로서 선비족의 두 번째 지역입니다. 이곳 인근에 바로 지금의 기록대로 거란 즉 요나라의 근거지의 북쪽에 있다는 황수가 실제로 지금도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에 황수화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요화가 왼쪽으로 참호처럼 되어 있다는 곳은 바로 원래의 선비족인 소수맥이 태어난 소유수 지역인 요태 지역으로서 원래 그들이 선조인 선비족의 발상지를 차지하고 요나라를 건국하여 영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란을 선비족의 위치를 동쪽으로 왜곡 조작하여 이동시켜 지금의 요령성 위치로 위치시켜 놓은 채 거란의 위치마저 요령성 교양시 정웅 북쪽의 신라무랭강 유역으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상의 역사 조작 이동 사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비족의 위치는 물론 거란족의 위치를 이곳 요령성 북쪽의 신라무랭강으로 비정하는 누군지 간에 그 사람은 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여도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란 및 거란 관련 사실, 위치 사실은 다음에 살펴볼 광개토 태왕의 이 패려 정벌 과정상에 거친 부상과 이후에 이루어진 고구려로 되돌아오는 비문 기록상의 양평도가 이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개토 태왕 비문상의 패려 즉 거란 정벌상의 루트인 부산, 염수, 양평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선비족과 선비족의 분파인 비문 기록상의 패려인 거란에 대한 설명이 많아 유튜브 분량이 많아짐으로써 다음 동영상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 부산, 염수, 양평도 사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